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김종철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인사를 했는데 오늘 또 첫 방송인 분들이 계시네요. 자,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조정을 좀 받았고요. 코스닥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쪽 시장 여전히 주가가 상향선의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위에서 조정받고 코스닥은 위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까지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가오는 빅 이벤트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다가오는 이벤트를 이미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요걸 짚고 넘어가야 오늘 시장에 대한 맥점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다가 선배님들은 타이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빅 이벤트가 오는데요. 자, 빅 이벤트가 뭐가 오냐면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2월 대출 우대금리, 우리가 LPR이라고 그러는데, 요 발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착각하시는 게, 오늘 엔비디아 실제가 발표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타핑 좀 부탁드릴게요. 날짜를 쓰지 마시고요. 목요일, 20일 목요일 FOMC 의사락 발표가 오전 4시에 있고요. 오전 4시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침 7시에 FOMC 의사락 공개는 오전 4시에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목요일날 7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옆에다 써놓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옵션을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양 매수를 준비하세요. 옵션을 배우셨다면 꼭 배우셔야 됩니다. 양 매수를 준비하십시오. 저희가 여태까지 양매수를 해서 제 기억에 양매수를 해갖고 공식적으로 양매수해서 실패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양매수 자리를 잠깐만 집어넣고 가고요. 제가 좀 이따가 언급은 조금 해드릴게요. 어디서 양매수했냐면요. 여기서 양매수했고요. 만나봐 주세요. 저희 회원님들 계시죠? 여기서 양매수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급락 줬죠. 이게 급락이나 급등을 주면 무조건 먹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요날 급락 줬을 때 요날도 또 양매수했어요. 특히 요날 양매수한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요날 양매수한 거예요. 요날 하나 더 가볼게요. 여기는 번호는 몇 번이냐면 번호 몇 번이죠? 여러분들 번호? 얘는 여기가 내려간 여기가 번호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1번부터 9번까지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제가 무료 공개 좀 잠깐 할게요. 무료 공개요. 무료 공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돈 버는 지도, 보물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안 믿을 테지만, 제가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된 저희 회원님들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원님들. 자, 요거 일단 먼저 사진부터 하나 찍으세요. 요거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 번호에 여기 방금 1번 그런 거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1번. 번호 1번. 이 1번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요 모양이고요. 거꾸로 주가가 꼭지를 치고 내갔을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요게 1번이에요. 명칭은 뭐냐면 위에 명칭 써있죠. 20 상 하방. 여러분들은
이 9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게. 나 그냥 입에 풀칠만 할게. 나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만 해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그리고 하나만 더 6번 요거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조합을 이뤄서 얘가 매수구나 매도구나를 알 수 있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짜 입에 풀칠하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이요. 자 이제 요 1번이요. 20 상하방이다 라고 해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이 조금 빠른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들어오느라고 지금 막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지금 방송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말을 조금 빠르게 할 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갈게요. 제가 가장 먼저 양 매수를 했던 때가 가까이 있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바로 여기 양매수, 특히 요날 양매수 대박이죠. 이거 양매수 이건 대박이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양매수가 어디 있었냐면은 저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야. 20여 개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얘를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예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얘가 저기 1번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여기 1번 어때요? 이게 1번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중보다 나쁘다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만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만 제가 방송에서 중국보다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양매수다 이렇게만 먼저 알아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1년 전에만 저한테 오세요. 은퇴하기 전에 물론 조금이라도 일찍 오시면 더 좋지만 최소 1년 전에만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요게 중국보다 나빠요. 20여 개자 알파벳 여 개자예요. 하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1번. 이때도 제가 이때 점심시간에 오늘의 투자인가 방송할 때예요. 이때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옵션을 배우셨다면 양매수하세요 라고 할 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빠지죠. 이 정도 이렇게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 한 1,000만 원만 넣었으면 1,000만 원만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요 정도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이 1,000만 원짜리가 한 7천만 원은 돼 있는 흐름이에요. 옵션 배우셨던 분들은 요 말에 동의하세요? 그냥 미니멈 7천만 원이에요. 요거는요. 아셨죠? 요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어치 주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 1억어치 주식일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3천만 원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냐면 내가 주식 갖고 있는 곳에 10%만 내가 캐시를 항상 지니고 있다면 난 언제든지 위험할 때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봤을 때 난 양매수하면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양매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여기서 양매수는 아시잖아요. 이걸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항상 이런 표현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 칠 수 있지만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잖아요. 방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창 보니까 어떤 분이 주변의 지인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들으셨다고 잘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오죽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겠어요. 무슨지 아시죠? 그냥 추천이 아니라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실력이고요. 내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실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돈을 제 돈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리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가 알고 있는 삼션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된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텐주신 무슨 일 아시죠? 제가 방송할 때 누구 아이디 잘 안 부르거든요. 텐주신님. 그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내일부터 얘기하고 이건 지금 모바일도 같이 쓰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게 22여 개자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얘가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말고요. 내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여러분들은 옵션을 배우셨으면 양 매수를 해 주세요. 자,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해볼게요. 자, 제가 아마 그분이 그 지인이 특히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분이 아마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또 추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지금 제가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오늘 시장 때문에 얘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작년 이후에 특히 올해 상반기에 누가 돈 가장 많이 벌었어? 그러면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분과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는 분으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엔비디아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대상이 됐는데 전 엔비디아는 여기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 특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는 매수입니다 할 때 여기였는데 방금 요 자리는 우리가 중보다 나빠요 이 자리를 뒤집어 놓은 자리죠. 이해가 갈까요? 어렵나? 똑같은 자리잖아. 뒤집어 놓은 거잖아. 자, 여러분들 혹시 모바일로 보시면 계시니까 제가 얘를 좀 지울 걸 지울게요. 그럼 제가 저희 와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뒤에 가서 저한테 홍보 좀 하라고 얘기 좀 하세요. 제가 바쁠 때는 홍보를 안 하고 얘가 딱 중보다 이 자리랑 똑같은 거잖아. 뒤집어 놓은 자리잖아요. 얘가 뒤집어 놓았을 때 얘가 폭락의 자리라면 원래의 자리라면 얘는 뒤집어 놨으면 얘는 폭등의 자리겠죠. 얘는 상승의 1번, 뒤집으면 매도의 1번이겠죠. 어때요? 방금 추천받아 들어왔던 분 요거 이해가 갈까요?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뭔가가 공식이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알파벳의 N자가 폭락의 자리라면 얘가 올라간 자리는 폭등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누차제가 국고초에서는 500달러를 돌파하면 얘는 어나더 레벨이 된다 하면서 이미 이 앞에 잡아드렸단 말이죠. 특히 가장 늦게 잡아드렸던 것이 여기서 사드리고 여기서 사드렸단 말이죠. 굉장히 고수익이겠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얘가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미 우린 얘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일단은 3분의 1은 먼저 팔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얘는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궁금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3분의 1씩은 챙겨줬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절대.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의 1은 좀 정리할게요. 라고 하면서 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다시 돌아갈게요. 요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나왔던 중국의 2월 대출 우대금리 결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어나더 레벨의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소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왜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럴 때 저희가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할 때 얘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하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더라도 얘를 알아듣는 분들도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평생 돈을 벌 수가 없으세요. 이걸 모르면 돈을 못 번다고? 네. 평생 돈을 못 버세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성심성의껏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서 못 이해를 한다면 그 중에 반은 제가 설명이 미흡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볼 테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됐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2020년 3월 달에, 여기 3월 달에 여러분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면서 이 장은 앞으로 2 years, 2년간 장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께, 여러분들 주가가 드디어 바닥을 찍었어요. 끝내 이 길이라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020년 3월 달에는 2 years가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절대 제가 2 years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얘는 한번 올라가다가 2단 저침으로 한번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Why? 왜일까요? 왜냐면, 자, 이제 결론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한 5분, 10분 정도 얘기할 텐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얘야,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면 여기는 2 years 간다고 부자 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올라가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바닥은 똑같이 바닥 찍었다고, 여기도 바닥 찍었다고 제가 얘기하고, 여기도 바닥 찍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갈게요.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지인한테 적극 추천받았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뭐 종목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제를 알아야 되고, 빅픽처를 알아야 되고, 내 재산을 움직이는 재테크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설명을. 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는,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냥 땅에 닿기만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통 테크니컬 리바운드, 기술적인 반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이 단지 땅에 닿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동력을 가져서 이게 쭉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멘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력인데, 이게 뜨려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란 세수대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예요. 이 세수대 안에 이 물의 온도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몇 가지의 인자가 담겨져 있냐면, 항상 두 가지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인자가 담겨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경기라는 물이고요. 하나는 금리라는 물인데, 얘가 정상적일 때는, 일반적일 때는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반대 방향의 길을 가리켜요. 즉, 여길 먼저 해볼게요. 2020년도. 자, 여기는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 외출 안 하고 이제 경기는 작살 날 거야. 그러면 경기라는 물은 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란 이 세수의 물의 온도와 마찬가지인데, 이게 찬물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물이 전체 온도가 차갑다는 얘기고, 주가는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서 폭락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이 경기와 금리는 일반적일 때, 정상적일 때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져요. 경기가 차가우면 금리는 뜨거운 물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나쁘다고 느껴지는 순간 금리를 내려. 실제로 이때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냈으면 금리라는 물은 더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세수의 물은 차가운 물이 됐을까? 경기가 끼치는 그 마이너스적인 그 힘이, 예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했을 때 금리를 내려, 만약에 2.5인데 2로 내린다든지 1.5로 되든지 금리를 내릴 때, 경기가
나쁜 마이너스 10에 비해서 금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플러스 2, 만약에 플러스 3, 플러스 5로 해봤자 이 합은 마이너스겠죠. 이해가 갔어요? 근데 금리를 내려서 매번 제가 표현하는 똥금리, 이게 제로금리가 됐어요. 그럼 얘도 플러스 10이거든요. 그럼 얘 미지근한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and 양쪽 완화,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줬어요. 그럼 얘는 제가 이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는 단순한 더운 물이 아니라 용광로에 있는 쇳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코로나19가 경기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중에 백신이 발명될 쯤 되면 이미 주가는 저만큼 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때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이 메커니즘, 주가라는 놈이 도대체 무슨 성질 갖고 움직이냐 때 경기는 만석이고 세상이 어지럽겠지만 금리가 제로가 되고, 금리가 제로가 됐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 가치, 즉 부동산이나 주가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소의 게임 따라서. 근데 여기다가 양쪽 하나까지, 더군다나 회사채까지 무제한 매입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용광로물을 분 거기 때문에 이 합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폭등을 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2years 간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건 제가 소프트웨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분석이 필요해요. 하드웨어 분석은 뭐냐면 주가 위치예요. 이때 주가 위치는 어디에 있었냐면 얘가 여기처럼요. 하나, 항상 데드가 1이에요. 방향을 바꾸면 2예요. 2, 그 다음에 3, 4, 5. 그럼 얘가 소위 이름하여 저층 아파트예요. 많이 기억나시죠? 제가 이 저층 아파트 받아왔어요. 끝내 이 길이라 여기서 사면 여러분 돈 버세요. 이렇게 저층 아파트예요. 근데 이때 이 주가 위치를 보면 여기 좀 잘려서 안 나오는데 이미 얘는 2018년도에 주가 꼭 친 다음에 얘는 여기 올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1, 2, 여기랑 똑같아요. 3, 4, 5. 이미 바닥을 찍었어요. 저층 아파트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코로나19를 맡으면서 다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바닥점이나 얘의 바닥점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 내용들은 모두가 유튜브에 들어왔기 때문에 1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거듭이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속일 수 있지만 저희 회원들 1년, 3년, 5년, 10년 된 쿠키님이나 여기 전원주택님이나 뭐 상가방님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오죽하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얘가 막 공포에 찔러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국경제TV에 13년 연속 교육 부분에서 일을 한 전문가니까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장을 밀어붙였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도 얘가 1, 2, 3, 4 오면 얘도 또 하드웨어를 보면은 여기도 오파동 구간이고 여기도 오파동과 똑같은 저층 아파트니까 여기도 2years 간다고 하면 여기도 2years 간다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2years 안 가고 올라가면 적게진다고 얘기했냐 말이죠. 왜냐면 이때는 경기는 랄지였어도 금리가 똥금리였기 때문에 이 합의의 물이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여기 이 장을 보면 경기도 랄지지만 그죠? 경기도 랄지지만 금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고금리였죠. 그러니까 얘는 이 공이 땅에 떨어져서 저층 아파트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뜨긴 뜨는데 여기서 더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여기는 쭉 뻗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생겼지만 얘는 아직까지 이 고점을 여기다 놓고 얘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여긴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접수가 됐어요? 이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바로 여기 요 자리이거나 요 뒷구턴 나왔고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요때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올라갔던 그때요. 이때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드디어 시장에 모멘텀이 생기는가 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에. 그 모멘텀 뭐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가 모멘텀이 되려면 경기가 호경기이거나 금리가 똥금리가 되는데, 금리는 똥금리를 주고 수가 없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럼 얘가 여러분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제가 뭐라 했냐면,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2024년대 실적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국정제TV 국고초에 방송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기타 등등의 이 2024년도 실적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경기의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얘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기억이 소환되고 있어요? 혹 자는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저거 김 수장 저 지나간 거 자랑하려고 저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삐뚤어진 분이 계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장을 설명할 때 이 기초자산이 없으면 지금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으세요. 제가 만약에 얘를 자랑질을 하는 거라면, 그럼 얘 자랑질 한 다음에 빨리 저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려면 전화 몇 번 거세요. 이래야 이게 자랑질이고 얘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understand? 제가 얘를 돈벌이 활용하려면 저희 엔비디아 몇백 프로 먹었습니다. AMD 몇백 프로 먹었습니다. 뭐 레인보우가 600% 이지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지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원래 7시 반 정도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8시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차 적응하는 거 걱정해 주시고, 우리 수사님 밖에 나갔는데 비 오는데 빗길에 무사히 오시나? 이렇게 걱정해 주신 우리 KGC 패밀리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이거 뭐 몇 푼 더 벌어서 뭐 하겠다 이런 마음 진짜 1도 없어요. understand? 맞아 가도 될까요? 자, 그럼 제가 갈게요. 맞아 가볼게요.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2020년도에 실적을 미리 끌고 와서 경기에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장은 그냥 못 가. 왜냐면 장이 가려면 제가 몇 번 공개드리겠죠. 디쿠토에 나와야 돼요. 20 디쿠톤과 60 디쿠토에 나와야 돼요. 매번 제가 얘기하는 죽어야 산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하드웨어적인 분석이에요. 22 디쿠톤은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냐면 62 디쿠톤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올라가다가 꺾이는 건 자연스러운 꺾임이에요. 근데 얘가 꺾였을 때 어떤 꺾임이 나타나야 되냐면, 22 디쿠톤 나오려면 뚫림을 당했던 60을 깨지 말아야 하고요. 62 디쿠톤이 나오려면 240이 여기 대세선에 오는 240을 깨지 않고 얘가 N자가 나와야 이게 디쿠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여기를 깨지 말아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얘가 조정받는 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김종철 하는구나. 어떤 찐팬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가입했구나 라고 그 얘기 왜 나오냐면, 얘가 여길 내려가기 전에 이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 장은 위험해라고, 이미 얘가 폭락 주기 전에 여기서 이미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제가 썼던 기법이 뭐냐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쌍갈래길이 있는데, 기억나요? 제가 요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쌍갈래길이 있는데 이미 한쪽 길은 막혀있다. 왜냐면 하나는 금리라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똥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길이 막혀있다. 그럼 나머지 한쪽 길은 경기라는 길밖에 없고, 그 경기라는 이 길은 국내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반대쪽 경기 중에서 얘를 여기에 막히니까 돌아서 이쪽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 장이 폭락하기 전에 뭐가 터졌냐면 TSMC가 터졌었죠. 기억날까요? TSMC가 자기네 거래처에 대해서 주문한 것을 뒤로 늦추게 하는 얘기가 나면서 이때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폭락하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쪽 길이 막히면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경기란 여기를 TSMC라는 자동차가 가다가 이게 전복된 소리 떨어지기 때문에 장은 많이 빠질 겁니다. 맞아요. 이런 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요? 일도 틀린 거 없죠? 이때 제가 뭐라 하냐면 맨날 TV에만 나오면 무조건 간다고 하는 족속들 때문에 여러분들 다 깨진다고 그랬어요. 저때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근데 여러분들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여기는 먹고 도망가세요라고 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둘둘 치킨이었죠. 여러분 2270대 제가 한꺼번에 17개를 추천했어요. 종목을.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거 1도 오차 없습니까? 진짜 여기서 부자 되라고 강의를 하고 여기서 중부다 나쁘니까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깡통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얘가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2330에서는 녹색 종았으니까 주식을 사라고 하고 얘가 여기는 불육조니까 여기서는 끝내기니까 꼭 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 때리면서 뭐든지 매도는 꼭 하셔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TS 학자한테 많이 판다고 얘기하고 다시 둘둘 치킨에서 잡으라고 얘기하고 다시 앞에 직종 고점에서는 여기서 미리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기네스북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 이게 만약 거짓이면 문제인데 진짜 이렇게 누군가가 이 전략을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얘를 강력 추천받고 들어왔다는 그분조차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당신이라면 주변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건 죽일 놈이지만 그런데 여기 하나의 사심도 없고 제가 얘를 맞춘 것이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맞춘 거랑 똑같이 우리 회원들은 다 얘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노하우를 그대로 하나부터 100까지 다 전수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접수됐어요? 텐주심 됐어요? 이걸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야 이건 김종철이라는 사람이 30년 생기 때문에 저건 저 사람만 맞지. 아니 우리 회원들 누구나가 맞출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주가 지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접수됐어요? 저는 얘를 형상화시켜서 척 보면 척인 주가지도 직독직해 주가지도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걸 저희 회원들한테 매일매일 교육시키고 항상 제가 모바일 회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는 것이 이렇게 그림을 봐가면서 직접 오디오와 비디오로 같이 보이면서 같이 해드렸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 공방일 때마다 이를 한 번씩 이렇게 전체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번호로 남바링을 가고 그러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럼 자 얘를 왜 설명했느냐? 교육 아니 지금 장을 설명하려고.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장은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구간에 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얘가 제가 2years가 갑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는 모멘텀이 있는 장세였고 여기는 여기랑 똑같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똑같이 바닥점이었어요. 왜? 저층 아파트니까. 번호 몇 번이죠? 회원님들 얘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번호 몇 번이죠? 요거 번호 5번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지금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얘가 똑같이 얘도 5파도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고 얘도 5파도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장이었는데 똥금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장인데 얘는 똥금리가 없어요. 그럼 얘는 똥금리가 없으면 경기 모멘텀을 품고 가야 되거든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TSMC가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 얘는 또다시 모멘텀 문제하니까 얘가 우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결론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도 금리가 3월달에 내린다 그러다가 얘가 5월달에 내린다 그러다가 이거조차도 6월달로 물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금리의 모멘텀은 없죠. 그럼 이 장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얘가 여기까지라도 날아갈 수 있냐면 경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경기 모멘텀 이미 이렇게 누차겠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어딜 돌파하면, 이거 진짜 여러분께 제가 TV에서 엄청, 그건 갖다 뒤져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경기다가 얼마를 돌파하면 어나더 레벨에 들어간다고 그러냐면 500달러 돌파하면 어나더 레벨에 들어가니까 잘 보시면서 제가 테슬라 갖고 설명했어요. 맞습니까? 테슬라. 그래서 500달러 돌파할 때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10만원짜리 티켓을 쐈어요. 쿠폰을. 맞습니까? 그럼 600달러 때 보자 그랬어요. 근데 곧바로 그 달에 600달러 돌파해서 다시 또 티켓 또 드렸어요. 그 다음에 700달러 종가상 돌파하면 드린다는데 700달러 또 돌파해서 또 티켓을 또 드렸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를 지금은 여기서는 3분의 1만 챙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뭐를? 엔비디아 실적을? 아니, 엔비디아 실적은 알아, 대충. 좋구나. 근데 얘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이 엔비디아가 요번에 발표될, 목요일날 발표될 실적을 이미 얘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로 올라왔다면 얘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혹시 만약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간다가 아니야.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3분의 1 챙겨준 거야.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올라온 거를 딛고, 얘가 왜냐면 우리가 보통 PR을 얘기할 때 12개월 실적을 대비한 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엔비디아는 퍼가 무지하게 높잖아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12개월을 반영한 엔비디아의 펄을 보면 얘는 불과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무슨 소리냐? 30밖에 안 된다는 이 얘기는, 그럼 얘는 지금 소개하면 마소나 비슷한 정도의 PR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PR이 선행 PR이라고 하는데 32배 정도 됩니다. 아마존이 39배입니다. 테슬라 지금 6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분의 1 챙겨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미리 여기서도 하나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도 제가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 앞에 사신 분들도 엔비디아는 3분의 1 챙기시고 하면서 제가 이걸 뭘로 바꿔드렸냐면은 AMD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내가 있는 분들은 엔비디아는 3분의 1 갖고 있고 3분의 1 AMD로 바꿔 타지만, 없는 분들한테는 엔비디아가 조용할 때가 내가 엔비디아를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똑같은 얘기 했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목요일날 발표한 다음에 엔비디아가 폭락을 줬다. 미리 올라와서 폭락을 줬다.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내려갈 때마다, 저점을 깰 때마다 한 주씩 쏘는 것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특히 어디부터가 제가 절호의 찬스라고 했냐면, 이게 5일선이 외바닥이잖아요. 5일선이 외바닥이니까 얘는 21선, 여기서부터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영일과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드웨어 분석인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얘가 만약에 진짜 폭락을 준다면 없는 분들은 찬스예요. 수집 없는 사람 찬스면 있는 사람은 아니, 있는 분들은 얘가 이미 수익이 너무 큰데다가 던졌다가도, 왜냐면 3분의 1은 제가 딴 걸 잡아드리면 되거든. 왜냐면 저희가 엔비디아 말고도 같이 잡으면서 대박을 친 것이 뭐냐면 ARM, ARM. 얘가 대박을 쳤거든. 순간 한 달 전 정도밖에 산지가 안 됐는데 얘가 순간 급등을 준 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아요. ARM. 맞습니까? ARM. 초급등을 줬잖아요. ARM. 얘가 실적 발표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초폭등을 줬잖아요.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없는 분들한테는 엔비디아가 찬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단, 얘가 돌파할 때 살 때는 이걸 우리가 모멘텀으로 베팅을 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쏘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내가 내려갈 때 살래 그럴 때는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눠서 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 됐어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일도 거시지 없습니까? 회원님들 개런티 부탁드려요.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얘가
요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요거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3분의씩 줄이세요라고 얘기한 거 맞습니까? 먼저 얘부터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대신 없는 분들한테는 얘가 내려갈 때마다 찬스인데, 특히 얘가 여기 라인서부터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놔둬버리고 다시 여기 저점 깨면 또 한 주, 저점 깨면 또 한 주, 이렇게 저래야 찬스입니다. 됐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더 시간 될 때 좀 이따 얘기할게요. 누구 얘기해야 되냐면 샘 알트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 얘기 이제 엔비디아 얘기는 이제 별도로 얘기하고요. 왜 여러분들은 양매수를 걸어야 되냐면, 특히 내가 주식이 많을 때 분명히 엔비디아가 발표된다면 주가는 일단 지금부터는 순간 미국이 급등을 주거나 아니면 얘가 얘가 이미 반영된 급락을 주고 둘 중 한 가지거든요. 모르거든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에서는 좋을 것이라 알지만 이미 주가가 반영됐다고 해서 얘가 두들겨 맞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물론 길게 보면, 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이 스무쳐져.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우리는 안 팔았거든요. 맞습니까? 3분에는 내가 AMD 때문에 바꿨지만 얘가 내려갈 때 오히려 어디서 매수하냐고 가르쳤지 얘가 올라갈 때 때린 걸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다만 겁나면 3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주고 내가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요번에 샘 알트먼이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샘 알트먼이 얼마를 조달한대요? 여러분 중에서도 앞서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있는 분들 계시죠. 샘 알트먼이 얼마를 조달한다고 그러냐면 잊지 마십시오. 7조 달러. 뭐라고요? 7조 달러요. 7조 원이 아니에요. 7조 달러를 조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7조 달러를 조달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첫 번째, 대충 보면 7조 달러면 1경이죠. 저기 우리 회원님이 얼마라고 써놨는데, 그냥 러프하게 보면 1경이죠. 우리도 보면 1경이죠. 9,000, 환율에서 9,300종 얼마인데 그냥 1경이잖아요. 1경. 자, 잘 드세요. 이 규모가 얼마냐면, 엔비디아가 내려갈 때 없는 분들은 사야 되는 이유가, 그냥 우리는 이제 얘를 3분을 돌고 지금 다른 걸 제가 또 잡아드리는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거기고요. 샘 알트먼이 7조 달러를 갖다가 조달한다고 볼 때, 이 돈의 규모가 얼마 정도의 돈의 규모냐면, 천조국이라는 미국이 1년 예산이 1조 5천억, 1조 6천억이에요. 접수. 미국이 1년에 쓰는 생활비가 1조 5천억 정도 달러 정도 된다고요. 근데 7조를 모은다고 샘 알트먼이 그랬다고요. 규모가 대충 상상해가요. 우리나라 예산 1년에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기 그도 비슷하게 600조, 800조, 600조 이렇게 썼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정도 됩니다. 650조,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경이면 한 4년 정도, 우리나라 14년 정도 예산이죠. 대충 규모가 돼요? 알아들었어요? 샘 알트먼이 돈 얼마를 모집한다는 걸 감이 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얘들이 앞으로도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잘 보세요. 그러면 샘 알트먼이 도대체 7조 달러를 모집해서 뭘 할 거냐라는 거면은 화딱지가 나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왜냐면 엔비디아부터
우리가 소위 AI 혁명을 위한 AI 칩을 받으려면 뭐 1년 동안 줄 서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요즘 좀 빨라져서 3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줄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무슨냐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AI 칩을. 여러분 지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개 회사 중에서 자체 칩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야? 여러분 기억에. 어디야? 기억에 어디 가나? 어디가 기억에 떠올라? 자체 칩 개발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기억에 나오는 데가. 구글, 메타. 떠오르는 데가 여러분 구글, 메타. 또 애플. 그 다음에 그쵸 테슬라. 한 4개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가끔다 뉴스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엔비디아부터 칩 얼마를 확보했다, 뭐 어디 얼마를 확보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도 AI 쪽을 우리가 가야 됐다 해서 AI에 뭘 만들어야겠다 했다, 뭘 하겠다 해서 네이버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야 카카오도 얘기가 나오지만 얘들은 AI 칩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도 보면 이 AI 칩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미국 같은 경우도 뭐라고 표현할까?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줄을 서시오 그러는데 줄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왜 7조 달러를 돈을 모집해갖고 왜 AI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뭔가 이 AI 혁명을 뭔가 일으키고 뭐 하더라도 지금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 독점을 엔비디아 여기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취지를 말한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반도체 공장이 뚝딱 그리면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가 만약에 ASML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거 얘기가 조금 길어진데 여러분 조금 오늘 내용을 좀 길게 해도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한 ASML 요새 ARM이 뜨고 그 다음에 ASML이 뜨는 이 이유가 왜 뜬다고 생각하세요? 실적이 좋아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또 왜 뜨냐면 7조 달러의 돈이 여기다가 버지면서 공장을 지으려면 이 ASML이나 이거 기계 한 대 얼마인지 아시지? 이거 기계를 발주를 해서 이걸 갖다가 미국이라는 데다가 가져가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세팅해서 하려고 해도 최소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 최소한 그럴 거 아닙니까, 얘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봐. 미국의 예산이 1조 5천 원이 되지 1조 6천 원 달러 돈이 되는데 샘 알트만이 7조 달러의 돈을 구한다. 그러면 돈은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이러면 생각해. 샘 알트만의 능력으로 보면 얘는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이러면 생각해.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샘 알트만이 만약에 투자라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할 거야. 저는 할 것 같아. 나는 저 같으면 이 사람이 난 할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장비를 세팅해서 물건을 만들 때까지 그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 아무리 안 걸려도 2년 내지 3년 동안 걸리겠지.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엔비디아는 논하는 게임을 한다는 얘기지.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모멘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 2, 3년 걸리거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해. 기기나 장비가 들어오면 누가 있으려면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지. 그러면 기기만 갖다 놓으면 기계가 다 돌아가고 저 반도체 AI 칩을 다 설계할 수 있을까? 뭐가 없어? 사람이 없지. 사람이 없잖아. 인력이 없잖아. 우리나라 인력도 맨날 저 중국에서 빼가다가 걸리고 딱 걸리는데 사람들이 없잖아. 사실은 샘 알트먼이 이 반도체 왕국을 세우겠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장비나 인력에 비해서 사실은 돈 구하는 것은 가장 쉽지. 동의하세요? 여러분 끝난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꼭 찾아보십시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랬냐면 샘 알트만이 반도체 왕국을 세울 때 가장 쉬운 것은 돈 7조 달러를 모금하는 일이다. 동의하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돈 구하는 거는 제일 쉬운 일이야. 여기저기서 특히 저쪽 중동 오일 같은 데서 막 야 우리 거 투자할게 제일 쉬운데 장비 수주하고 그거 세팅해야지. 근데 그거 누가 굽니?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에브리바디?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장사는 엔비디아는 논하는 게임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야 이유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밑으로 올라갔다. 지금 얘가 앞으로 12개월 아까 얘기했죠. 12개월 예상한 이게 비해서 피를 보면 30배밖에 안 되면 얘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기업의 PR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여전히 얘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얘가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됐죠? 저희 의원들은 알아요. 우리는 걔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최소한 21선이 쌍봉의 모양을 줄 때까지는 가져갈 거예요. 최소한 21평선이 자 볼게요. 엔비디아를 볼게요. 다시 엔비디아를 볼게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얘는 지금 3학년 3반이거든요. 이게 얘가 지금 20이 있는 얘 단기적인 20만 보더라도 얘가 1, 2, 3이거든요. 얘가 어딘가 꺾였다가 8대 팔아먹더라도 5가 갈 때 여기 어디선가 단기적으로도 매도가 돼야 되거든.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접수됐습니까? 에브리바디? 강의가 너무 어렵나요? 근데 오늘 같은 강의가 진짜 강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랑 똑같아요. 원리는 이미 우리는 이 밑바닥서부터 엔비디아를 사왔어요. 아마 아까 어떤 분한테 적극 추천했던 분들도 아마 이런 메리트에 빠져서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막연하게 찍어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는 번호가 몇 번이죠? 회원님들 이거 번호가 몇 번이에요? 22 이렇게 이거 번호 1번이에요. 1번인데 얘가 요 사이에 120 들어갔죠. 얘 번호 보면 몇 번이기도 하죠. 얘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왜 한 번 여기 500달러 근처에서 왜 제가 3분의 1은 챙겨드리면서 AMD로 바꿔타드렸냐면 AMD가 얘가 대항마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에. 그래서 이쪽 바꿔타드렸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는 AMD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제 개념으로 제가 이걸 잡아드린 거지 AMD가 엔비디아도 이길 거다. 저 이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왜 팔았느냐면 보세요. 1, 2, 3, 4, 5면 쉬었다가 하거든요. 이거 번호 몇 번이죠? 회원님들 5번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여러분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때려서 볼 때 저는 어디를 겨냥하냐면 1, 2, 3, 4, 5 어딘가는 제가 3분의 1이라고 못 박지 않고 3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오파동 때이거나 쌍봉일 때 그럴 겁니다. understand? 다만 얘가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얘가 이렇게 훅 빠져버리면 얘가 내려가면 없는 사람한테는 절의 찬스인데 내가 이미 이익이 나온 사람들은 괜히 마음이 불안할까봐 제가 이미 얘는 올라갈 때 3분의 1을 먼저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3분의 1은 저희가 미리 챙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미 판 사람들 계실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야 내가 3분의 1을 마음 놓은 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어때요? 친절한 종초씨 맞아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거죠. 이거 올라갔다 확 빠지면 이분들 막 발 동동 구르고 올까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강의 재밌어요, 근데? 강의 재밌어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잘 봐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볼게요. 얘는 2이어스가 간대 같은 건 모멘텀이 있었던 장세였었어. 근데 얘는 똑같은 하드웨어. 무늬는 똑같이 여기도 나무였고 여기도 나무였어. 근데 얘는 무늬만 나무가 아니라 속 재질도 나무였던 모멘텀 있는 장세였었고 얘는 무늬는 나무였는데 똑같이 저층 아파트였는데 이때는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다 꺾인다고 한 거야. 근데 엔비디아가 뜨고 삼성전자 뜨면서 얘가 드디어 얘가 어쩔 수 없이 얘가 디쿠톤 나와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죽어야 산다. 얘가 어차피 올라가다가 이게 60이 이게 올라가다가 제꼈다 가듯이 이게 올라가다가 제끼는 건 맞는데 여기 대세선인 여기를 안 깨고 주가가 가는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던 그 차에 여기서 TSMC가 참으로 확 견졌기 때문에 얘가 내려간다고 본 거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시황이었어요. TSMC 악재가 생각보다 큰 악재입니다. 제가 확 빠졌던 거지. 그럼 자, 지금 왜 여러분들은 목요일날 FOMC 의사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요. FOMC 의사록은요. 잘 보세요. FOMC 의사록은 아까 세수되어 있는 물의 온도 중에서 얘는 금리의 온도를 좌우하는 거겠지. 얘는 경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미 금리는 3월달에 금리 내릴 수 있다는 거를 5월로 가 있고 6월달 갈 때 얘는 이미 찬물이에요. 언더스탠. 금리는 얘가 나온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FOMC에서 야 금리 인하를 앞당기래. 그럼 이건 호재지. 얘는 더 이상 악재일 게 없다고. 언더스탠. 증명해보세요. 증명해볼게. 왜냐면 이미 금리는 현재 찬물이라는 것은 16만기 국채중립이 얘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 내가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 얘가 이거 올라가 있잖아. 얘가 밑바닥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얘가. 오히려 얘는 FOMC에서는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악재가 그대로 되든지 됐어요. 그럼 얘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물론 만약에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으면 엄청난 재료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얘는 현재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예측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예측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놔두는 거야. 아 금리는 그냥 악재일 수 있어 여기처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장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이 이유는 이 장이 이렇게 끌고 올라간 이 이유는 바로 경기의 모멘텀 때문에 얘가 끌고 올라간 거란 말이지. 이해했습니까? 얘가 경기의 모멘텀 때문에 얘가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란 거지. 근데 그 경기의 모멘텀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TSMC인데 만약에 TSMC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면 얘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지. 이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이유가 소재님 저는 엔비디아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돈 못 버는 거야. 엔비디아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장이 갈 때 얘가 동력을 달아주느냐 밑에다가 동력을 달아주느냐 안 달아주느냐 결과치가 엔비디아인 거지 엔비디아 주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때요? 이해했어요? 왜 김종철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표시. 아직도 모르겠다. 에헤이 참 진짜 어떻게 해. 간장종지역을 다 어떻게 해. 이 내용이 중요한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지. 야 저 인간 엔비디아 사줬다고 저거 엔비디아 주가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여기 있었잖아. 여기 TSMC가 여기서 잡아먹었다고 얘기했고 여기 삼성전자 올라간데 여기서 얘가 잡아먹었다고 했잖아. 됐어요? 이해가 갔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를 왜 여기 있습니까? 봐봐요. 얘는 여기 있는데 잘 보세요. 얘는 여기 있는데 미국은 이미 저기를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미국하세요. 얘는 이미 저때 최고점을 이미 돌파하면서 이쪽 여기를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리 표현대나면 우리 표현다면 얘는 3,300을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얘가 3,300을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아니면 3,300 근처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하나만 보면 S&P가 이미 얘가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스파이 사세요. 얘 여기를 우리는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길 돌파하고 있는 거잖아. 쉽게 하면 미국은. 우리 지금 여기서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접수했어요? 어때요? 빅픽처의 그림이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쥐그릇만큼 먹은 개라도 내가 지키려면 보세요. 얘가 양매수를 걸어두면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라면 얘가 폭등해도 좋고요. 폭등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올라가서 좋고 내가 양매수해서 콜이 매겨주니까 좋고 언더스탠. 얘가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밑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얘가 이미 이 정도는 반영됐어서 주가가 빠지면은 풋옵션에서 카바가 들어갈 테니까 이게 풋옵션 카바가 들어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카바가 되니까 좋은 거고요. 그게 바로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장 마감에 여러분들 양매수 플레이 콜옵션과 풋옵션에 양매수 플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때 들어간 건 되도록이면 위클리 목요일날 위클리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됐습니까? 괜찮았어요 강의? 알아듣는다 1번 못 알아듣는다 2번
그래서 엔비디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긍정적이라면요? 예, 긍정적이죠. 실적은 긍정적인데, 여러분들, 주가는 제가 가까다 TV 보다 보면, 그래도 종합 그러면 김종철 아니에요? 예? 그래도 BP처럼 저는 한 번도 지수를 예측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여기 바닥 찍었다 가셨고, 여기 2277, 여기, 뭡니까? 17구나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저건 전제조건 매매라는 게 있어요. 전제조건. 그러니까 얘가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 얘가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더 내려갈 때 사면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먹는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바닥이다는 적은 없어요. 바닥은 어디서 확인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바닥 확인하는 거. 이게 바닥, 얘가 바닥이려면, 이게 바닥이려면 무조건 얘는 뒷구톤이 나와야, 얘가 이렇게 뒷구톤이 나와야, 바닥이 나는 걸 이게 보고 얘를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건방지게 보는, TV 나왔을 때 제일 건방지게 보는 애들이 뭐냐면 맨날 바닥 타는 애들이야. 맨날 바닥. 그거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 딱 정치인 되면 딱이야. 이해했어요? 한 번도 사과하는 적이 없어. 정치인 가면 딱 맞아, 걔네들은. 맨날 바닥이야, 맨날. 여러분들 다 주고 자빠지고 있는데. 바닥은 확인하는 거야.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얘가 바닥 아니었잖아, 이거 올라갔다가. 이해했어요? 드디어 여기서 뒷구톤 났네. 이때에,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하지. 여긴 바닥이 아니라 바닥 존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어떠세요? 끝내 기다림이 이길 수 있는 존이지 바닥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나왔을 때가 바닥인 겁니다. 이거 바닥이구나. 하지만 이때도 완전한 바닥이 아닌 것은, 이건 1차 신호인 거고, 진짜 배기는 60이 얘를 240을 깨지 않고 60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바닥이 확인됐구나 해서 진짜 대박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아직 진짜 대박존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바닥 이게 일 수 있겠구나라는 바닥존이구나라는 거 하면서 끝내 이 길이라서 잡아드린 겁니다. 여기도 끝내 이 길이라서 잡아드린 겁니다. 괜찮았어요? 좀됐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열리고 FMC도 열리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배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도망갈 게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사는데, 특히 얘가 여기 라인서부터, 여기서부터 잡아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사세요. 얘가 내려갈 때 특히 여기서부터 요 라인서부터는 더 내려간다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얘가 내려간 동안 사야 된다. 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를 꼭지로, 잘 드세요. 여기를 꼭지로 해서 얘가 이렇게 꼭지에서 얘가 폭락한다면 누가 틀린 거냐면 샘 엘트먼의 7조 달러가 틀린 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게 실적 발표인데 얘가 폭락을 준다는 것은 이미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미 주가가 모두가 선반영됐고, AI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다 놓고 샘 엘트먼이 무려 7조 달러나 베트한다면은 샘 엘트먼이 완전히 틀린 거라는 얘기야. 어때요? 강의 재밌지 않아? 안 재밌어? 만약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얘가 진짜 그래서 내가 대출점 치고 내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얘는 그냥 안 빠져. 얘는 빠질 때는 반드시 역행자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께 챙겨줄 수가 있어. 제가 밑에서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샘 엘트먼이 안 틀릴 거라고 봐.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 수장님, 반론이요. 수장님, 만약에 샘 엘트먼이 진짜 7조 달러를 가지고 만약에 반도체 왕국을 생겼을 때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꼭지를 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 7조 달러를 모으는 건 샘 엘트먼 말고도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모으겠다면 돈은, 우리나라에도 돈이 막 몇십 조씩 모이는 거 알고 있지. 신규 상장에. 그러니까 넘쳐오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꼭 보세요. 샘 밀턴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7조 달러를 모으는 일이다. 그러나 그 장비를 실어다가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다가 받고 그걸 세팅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2,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인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냐라고 나와 있어. 꼭 가서 보십시오. 점수했어요. 즉 7조 달러의 금액을 투자해서 엔비디아 독점에서 벗어나겠다 해서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을 때쯤이면 엔비디아 주가는 저만치 갔다는 얘기지. 그럼 엔비디아는 놀고 있나? 샘 밀턴이 그거 갖고서 AI 자체칩 개발할 때 엔비디아 놀고 있겠어? 여러분 생각에? 이미 다른 칩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가겠지. A100, H100, 기타 뭐 이 AI 칩에 특화된.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건 GPU잖아. AI에 특화된 칩이 아니거든. 지금 엔비디아가 파는 칩은. 엔비디아는 그때는 이미 AI에 특화된 칩을 이미 개발해서 나가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괜찮았어요? 결국 샘 밀턴이 틀리지 않았다면 얘는 이번에 내려갈 때가 절의 찬스고 그게 아니어도 하드웨어죠. 여러분 하드웨어 볼게. 제 전공 하드웨어로 볼게. 얘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법이 없어. 왜? 중반이니까. 오늘 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제는 홍보용으로 잠깐만 제가 지금 9시 11분인데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저는 또 몇 시에 또 글을 써야 되고 이것도 바깥에 수고하는데 얘를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 이건 내일이 마침 또 제가 미국 주청하는 날이니까 내일도 연인교섭에서 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저희 진짜 미국 잘했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왜?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엔비디아 웬만한 분들 다 갖고 계세요. 이미 500달러에서 다 질쳤고, 500달러 샀어도 40%잖아. 됐어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ARM,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구태 몇십 프로 그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몇백 프로. 자, 여기 홍보청 하나만 띄울게요. 홍보청 어디 갔지? 이건 또 제가 직업이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거 제가 카피하라고 그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말고. 됐어요? 미국 주식도 같이 하는 두 개가 플러팅에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이미 예고했죠. 그죠? 거기다 얘들은 한 달씩을 더 서비스하는 하는데 얘는 이게 금액이 원래 들어가면 얘가 180만 원입니다. 근데 오늘 요 3개월 우리나라도 제공받고 미국도 제공받는데 금액이 66만 원이네요. 요건 1668에 4354 요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내일 엔비디아 내일이잖아. 내일이네. 여러분들 내일 양매수는 제가 오늘 시간 좀 늦었고 밤이니까 양매수는 제가 또 내일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양매수 콜과 풋을 동시에 쏘는 겁니다. 이것도 양매수도 제가 내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어차피 홍보니까 여기 올려있나 모르겠는데 홍보니까 그냥 순위표는 그냥 하나만 이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거 있네. 보세요. 저는 미국을 주식을 투자한 지는 벌써 2016년부터 벌써 8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년 전서부터 미국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거의 없을걸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 간두고요. 테슬라 한번 보시죠. 테슬라의 매입 단가가 48달러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테슬라의 매입 단가가 48달러라는 것은 이거는 주식 분할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 얘가 48달러라는 얘기는 얘는 여러분들 그 액면 분할이라고 알잖아. 근데 미국은 액면가가 없으니까 주식 분할이라고 표현한 거든. 스플릿. 그러니까 얘들은 48달러라는 얘기는 이미 롱롱타임 어고에 이 테슬라를 갖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엔비디아도 100달러 금액이 나오지가 않잖아. 이미 롱롱타임 어고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얘 말고 지금 right now 얘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 지금
친구도 보면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 보면 277%, 거의 한 300%지. 속스 이것도 한 200% 이상 되지. 그 다음에 ARM 어디 있을까? ARM 이거 얼마 산지 얼마 안 됐지. 얘도 160%까지 갔었지. 최고 수익률이. 얘도 보면 그 다음에 AMD 그죠? AMD 최근에 잡아낸 거 얘도 68% 괜찮았죠. 그죠? 뭐 다른 것들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이런 거 브로드컴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해볼만 하겠지. 메타 이런 것들 쭉 여기 쭉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해보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회원 가입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나 이제 주식을 안 하고 나 이제 여행 다니고 나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미국 주식에 최소한 3분의 1 투자합시오라는 얘기는 얘가 요번에 올라가서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제가 바닥을 잡아드릴 때는 여기서부터 잡아드렸지. 올해장에서 최근장에서 바닥은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여기서부터 잡아드린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바닥입니다 라고 잡아드렸잖아 제가. 그죠? 여기서부터 잡아드렸습니다.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번호 한번 할까요? 자, 회원님들 실력 발휘 한번 부탁합니다. 얘 롱텀에 쌍 받으면 얘 몇 번입니까? 얘 롱텀에 쌍 받으면 얘 몇 번입니까? 얘가 7번입니다. 이거 남바 7번. 아까 거기 나오는 아까 제가 사진 찍은 7번입니다. 자, 얘가 여기가 이렇게 상바로 갈게요. 얘 몇 번입니까? 상방이면 얘 몇 번입니까? 얘 번호 1번입니다. 근데 여기도 상방이거든요. 여기도 이거 1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1번, 2번이 두 개가 겹치면 여기는 몇 번이라고 해도 됩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게 많이 될 텐데 이건 8번입니다. 저희 회원들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62 내가 62 위로 하다가 지금 S&P 500 갖고 왔으면 60 올라가다가 여기도 물론 있지만 그냥 여기는 스킵하고 이것만 할게요. 얘가 올라가다가 60 N자로 가고 있습니다. 얘 몇 번입니까? 벌써 제 몇 번인가 벌써 답을 3번 다 써놨습니다. 왜? 저희는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는 얘를 안다면 나는 랭킹 5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연습시켰습니다. 독하게 연습시켰습니다. 회원님들 맞아요. 제가 진짜 독하게 연습시켰습니다. 왜?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이걸 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부터 주입시키고 있고 여러분 손자들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접수했습니까? 얘가 그러고 5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엔비디아 안 샀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취직했으면 제가 무조건 사될 건 스파일 사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스파일 사세요. 인정? 물론 3타임스 SPX입니다. 3타임스. 같이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실랍니까? 그런 분들은 요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 있네. 요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저는 미국만 좀 집중적으로 하시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일 가셔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선착순 100명에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4354 요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웨이브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느라고 지금 9시가 넘었는데요.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있지만 내일은 양 매수하는 날이다. 옵션 배우신 분들은.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FOMC 의사록은 이 세제에 있는 물 중에서 금리를 좌우하는 거다. 근데 이미 금리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얘가 악재가 나올 것은 없다. 호재가 났으면 호재가 나왔지. 금리는 왜 이미 많았으니까. 그러나 엔비디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얘는 지금 경기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얘가 노출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3분은 챙기고 3분을 홀딩하고 있고, 대신 없는 사람들은 그랑 상관없이 내려갈 때가 절야 찬스다. 왜? 샘 엘트맨이 7조 달러를 투자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2, 3년 있어야 그게 비로소 세팅되는데 그걸 보고 나 7조 달러를 분다는 것은 앞으로 이 AI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주식, 과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인터넷이 나왔을 때 아마존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애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고, 주가가 몇 배로 올라갔고, 테슬라 지금은 밑으로 내려받고 있지만 전기차가 혁명이 일었을 때 어떻게 몇 배 올라갔고, 그렇다면 엔비디아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잘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참, 여러분 식사했겠구나. 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네, 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